자, 일단 교재 20페이지 보시면은 작년 EBS이긴 한데 EBS 연계 출제된다는 의도 안에는 이런 옛날 EBS에 대한 고려도 있는 부분이니 참고하면서 보시고, 항상 1단락 들어갈 때 옆에다 TS라고 적읍시다. 주제 세팅이요. 최근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이라고 하면서 주제 세팅을 했고, 기존의 가솔린 자동차의 내연기관인 오토사이클 엔진을 대체하였다. 자, 그럼 오토사이클 엔진에다 괄호 열고 P라고 적을게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든지 한계가 있었으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에킨슨이 나왔겠죠. 에킨슨에다 괄호 열고 S. 그러니까 얘가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모르겠지만 보나마나 그러니까 대체가 됐겠지. 뭔가 더 나은 게 있으니까. 세 번째 줄. 엔진이 연료를 연소시킴으로써 폭발력에 의해 기계를 돌리는 것이라면 모터는 전기임에 기계를 돌리는 것이 할 수 있다. 즉 엔진과 모터의 비교대조야. 정의와 옆에다 씁시다. 정의, 비교대조. 그럼 봐봐. 항상 얘기하지만 주제 초점을 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엔진과 모터에 대한 것이 그래 주제인지, 아니면 이걸 주제 도입으로 써서 뭐를 끄집어내고 싶은 건지를 생각을 해야 돼. 당연히 뭔가 끄집어내고 싶은 거죠. 그래 주제 자체가 오토사이클 엔진, 에킨슨 사이클 엔진으로 이미 세팅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쓰잘데기 없이 엔진과 모터의 어그로 끌려봐야 우리만 피곤해지는 거야. 그 어그로를 왜 끌었냐? 주제 세팅 하려고. 옆에다 씁시다. 어그로 이유. 땡땡. 주제 세팅. 우리 유튜버들 보면은 썸네일 다 어그로 끌고 있는 이유가 일단 보게 만들려고. 글이라는 건 다 그런 거예요. 텍스트도 마찬가지. 영상 텍스트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줄, 그 도입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얘기인데 엔진과 모터가 함께 사용되었다. 함께 사용 어로서 사용. 모터가 엔진의 일을 분담하여 C, 연비 높였다. E, 위로 어설표. 오토사이클 엔진 대신 에킨슨 사이클 엔진을 사용함으로써 세모. 연비 개선, 위로 어설표. 결국에는 왜 썼는지가 보이죠. 오토만 썼을 때보다 에킨슨을 같이 쓰는 게, 또는 에킨슨으로 넘어간 게 연비의 개선이 됐으니까. 자, 그래서 에킨슨 사이클 엔진을 이해하기 이해 세모. TS. 기존 오토사이클 엔진의 작동 원리에 대한 몇 줄? 그러면 2단락부터 주제는 오토사이클 엔진의 작동 원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1단락은 그냥 주제 도입이에요. 진짜 별 내용 없어. 야, 오토사이클 엔진보다 더 나은 게 에킨슨이고, 일단 근데 에킨슨을 이해하려면 오토부터 이해를 해야 돼. 에킨슨은 연비가 높아진 거야. 근데 일단 오토부터 이해하자. 근데 여러분 24페이지 보시면은 그냥 오토사이클 엔진 설명이 다 나와 있어. 그러면 뭐냐? 자, 24페이지 한번 가볼래요? 지금 24페이지의 정보량을 이 지문에 24페이지로 가. 24페이지. 교재 24페이지 보세요. 자, 교재 24페이지를 보시면 이 정보량을 그대로 지금 20페이지에 2, 3달라고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래프 있죠? 실린더 내부 압력과 상사점, 하사점, 피스톤 위치 이동 방향. 이 문제가 그대로 지금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문제로 엮인 거야. 그래프로.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결고리를 잡으면 뭐가 도움이 되냐. 우리도 풀어봤던 수학 유형 문제가 나오면 풀어봤네? 이렇게 푸는 거 아닌가? 역시 이렇게 푸는 거야. 되게 편하게 푸는 것처럼 국어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유형 연습을 하는 이유가 뭐야? 수능의 출제 확률이 높은 사고방식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수능날 훨씬 남들보다 시간 단축이라든지 정확성을 높이는 하나의 전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수학적인 능력만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유형 학습을 통해서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 반복되는 패턴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되게 영리한 학습 방법인 거잖아요. 국어도 그런 게 있는데 안 쓰는 건 되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저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는 거랑 아예 생판 모른다고 해서 보는 거랑 난이도가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의도적으로 제가 24페이지 먼저 풀고 해본 건데 이게 반에 따라서 달라요, 얘들아. 어떤 반은 20페이지 풀고 24페이지 풀어보라고 하고요. 어떤 반은 24페이지를 풀고 20페이지를 풀어보라고 해요. 그러면 진짜 희한하게 난이도 체감이 뚝 떨어져요. 20페이지부터 먼저 푼 애들은 난이도가 평균적으로 한 70점, 60점 정도 나오는데 거꾸로 푼 애들은 난이도가 50점, 40점으로 줄어요. 그 얘기는 이미 경험적으로 느낀다는 얘기야. 그 난이도 체감 차이를. 다시 이제 2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오토사이클 엔진 내연기관에서 실린더 내부 피스톤이 한 번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을 하나의 행정이라고 한다. 일단 행정에 대한 정의가 나왔으니까 밑줄 치고
하나의 행정에다 박스 칠게요. 2달러 주식 세팅 같거든? 그럼 현관펜으로 오토사이클 엔진에 현관펜 위치를 쳐주시고 1달러 끝에서 2달러 초반부 오토사이클 엔진 화살표 주제가 세팅되는 핫플레이스라고 다시 한번 써주시고 역시 우리 예상대로 1끝 2첫 주제 세팅하는 공식은 변함없어요. 100%는 아니더라도. 자, 그럼 오토사이클 엔진은 아마도 기존의 내연기관이고 하나의 행정, 그래서 그 하나의 행정이 어떻게 돼?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4행정을 순차적으로 거친다. 이렇게 세모, 4행정을 통하여 세모, 한 사이클이다. 그럼 봐봐. 현관펜 다시 두시고 1달러에요. 두 번째 줄 오토사이클 엔진, 에킨슨 사이클 엔진. 사이클이라는 단어 되게 중요하죠 지금. 왜? 오토사이클, 에킨슨 사이클. 1달러 끝에서도 기존의 오토사이클, 2달러 초부터 오토사이클, 그리고 4행정의 한 사이클이야. 그러니까 사이클이라는 개념을 계속 반복적으로 잡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2달러 네 번째 줄 한 사이클에다 현관펜 몇 줄? 그럼 한 사이클은 뭐야? 4행정이야. 그 4행정은 뭐야? 흡입, 압축, 폭발, 배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리라는 게 여러분 생각을 해. 어떻게 순서대로만 가니? 거꾸로 와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봐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풀었었던 저저번 시간에 풀었나? 레트로바이러스 기억납니까? 봐봐. 원래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와 레트로바이러스의 관계는 레트로바이러스가 공진화해서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가 된 거거든? 근데 그래 그러면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먼저 던져놓고 레트로바이러스가 뒤에 나오니까 애들이 헷갈리는 거야. 그 비슷한 지문이 뭐가 있었냐? 역법 지문이 있어요. 그레고리력하고 율리우스력. 역시 율리우스력이 먼저고 그레고리력이 나중이야. 근데 그레고리력부터 1달러 박아놓고 2달러 율리우스력 들어와 버리니까 선후관계를 뒤집는 구조를 가져가니까 학생들이 갑자기 당황스러워하는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문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야. 우리는 그런 성격의 정보도 처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 수능이 이렇게 출제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토사이클 엔진과 에킨스 사이클 엔진에서 일단은 오토사이클 엔진이 먼저부터 이해하는 거고 사이클이라는 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4행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가볼게 이제. 흡입 행정에서는 박스 칩시다. 흡입 행정. 피스톤이 최고로 올라갔을 때 위치 상사점에다 박스. 최저로 내려갔을 때 위치는 하사점 박스. 이때 배기 밸브는 닫혀 있고 배기 밸브에다 박스. 흡기 밸브에다 박스. 열려 있어서 압력이 낮아졌다 아래로 살펴 공기 유입된다 위로 살펴 유입된 공기 연료를 분사했다 연료에다 박스. 혼합기체에다 박스. 압축 행정에서는 자 벌써 봐봐. 이렇게 줄글로 처리해가지고는 박살나는 거예요. 우리가 박스 치는 거는 중요한 키워드들의 박스를 친 거잖아. 흡입 행정은 자 상사점, 하사점, 이때 배기 밸브, 흡기 밸브, 공기, 연료, 혼합기체 이런 키워드들이 되게 중요한 건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다 동등한 정보로 봐버리면 다 터지는 거예요. 자, 현관펜 한 단어만 밑줄 쳐야 된다는 거야. 흡입 행정이죠. 이렇게 처리하시라고. 지금 이 정보들을 최상위로 포괄하는 정보는 흡입 행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네 번째 줄부터 처리한 이 많은 정보는 전부 다 흡입 행정에 대한 정보예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발제독을 하든 필요에 따라서 이 부분에 집중을 하든 했을 때 뭔가 단서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체크 포인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흡입 행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집중하더라도 흡입 행정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상사점, 하사점에 어그로 끌리면 박살나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얘네들은 사실은 그래프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줄글러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림을 보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24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그림에서 설명을 해버린 거야. 이렇게 갖다 내는 거예요. 둘 중 하나야. 그렇게 기출연계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게 연계가 안 돼 있다는 느낌 가지고 볼 때라도 그림을 상상하거나 문제 그래프랑 연결지어 보거나 그런 줄글러만 순서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뭔가가 필요한 시점. 그래서 2달러 옆에다 씁시다. 기출연계, 그래프, 그림 이해 라고 쓰세요. 그래프나 그림 이해해야 되고 기출연계 해야 돼. 자, 계속 압축 행정에다 박스 치시고 현관펜 몇 줄. 자, 그래서 1번 흡입, 이거 압축이죠. 자, 압축 행정은 어떻게 하는 거냐? 흡기 및 배기 밸브에다 박스 모두 닫혔어. 피스톤 하사점에 상사점으로 박스. 혼합기체 압축에다 박스.
자, 흡입에서 압축행정까지 세모 치시고 1회전에다 박스. 그러면서 압축비가 7대1 또는 11대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옆에다가 수치 발췌도기로 쓰세요.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그림 있고 없고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림을 딱 보니까 한 번에 이해되죠. 아하. 지금 보니까 실린더 내부에 피스톤이 있어요.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일 거야. 제일 올라갔을 때가 상사점, 제일 내려갔을 때가 하사점이겠죠. 그리고 연결봉이 그렇게 상사점과 하사점을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 생기는 동력을 크랭크 축에 연결해가지고 돌려줄 거야. 그럼 크랭크 축은 축이 되니까 원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이게 바퀴를 굴리는 동력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결국에는 실린더 내부에 피스톤을 밀어내는 힘 가지고 동력 발생을 시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동차 바퀴가 굴러갈 텐데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연료를 일단 땡겨야 돼. 배기라는 건 뿜어내는 거잖아. 당연히 그러면 일단 흡기 밸브로 연료나 공기 같은 거를 당기겠죠. 그리고 당기려면 당연히 상사적으로 밀어 올리고 있으면 당겨지겠니? 아니지. 하사적으로 내려가면서 당겨야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게 첫 단계 흡입 행정이잖아. 그럼 다시 이 단락의 네 번째 줄이 흡입 행정으로 가보세요. 자, 일단 상사점에서 어떻게 돼? 하사점으로 내려가. 그러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상사점, 하사점으로 내려가면서 공간이 생기겠잖아요. 그 공간으로 뭔가 들어오겠죠. 그쵸? 이때 배기 밸브는 닫혀있대요. 그리고 흡기 밸브는 열려있대. 그러면 당연히 배기 밸브 쪽으로 뭔가 빠지진 않을 거고 열려있는 흡기 밸브로 뭔가 들어오겠죠. 뭐가 들어왔어? 공기가 들어오는데. 오케이. 자, 그러면서 그 흡기 밸브로 들어오는 공기에다가 연료를 분사한대요. 그러면 적절하게 연료와 공기가 배합된 상태가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데? 흡기 밸브도 닫아버린대. 닫아버린 상태에서 상사점을 올리는 거야. 그러면 들어와 있는 공기랑 연료가 압축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한 바퀴 내려갔다 올라왔으니까 한 바퀴 돌아갔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봐봐. 머릿속으로 그림을 보면 상상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면 처리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줄글로 읽는 거는 그림 보면서 머릿속으로 얘를 닫고 뭐를 집어넣고 땡겼다. 그림 보면서 상상하는 거랑 지금 글만 보는 거랑 완전 차이가 크단 말이야. 바꿔 얘기하면은 요즘에 정보 처리는 이런 그림에 대한 이해도 바탕으로 한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달락 가볼게요. 이제 폭발 행정으로 넘어갔어. 아하, 이거구나. 자, 다시 빨간색 펜을 들어볼게요. 이 단락의 세 번째 줄에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우리 이게 주제일 거라고 생각하고 역시 주제였던 거예요. 넘버링 갈게요. 1 흡입, 2 압축, 3 폭발, 4 배기. 다시 네 번째 줄에 흡입에다가 넘버원, 흡입에서 흡입 행정으로 넘버원, 화살표 행정. 그리고 2번 압축해서 아까 2달러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압축으로 화살표 연결. 3번 폭발해서 3달러 첫 줄 폭발로 화살표 연결. 배기는 어딨냐? 배기 찾아봐. 3단락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배기 행정에다가 넘버 4 2단락 세 번째 줄 배기에서 여기로 화살표 연결. 그리고 3단락에 폭발 행정과 배기 행정에 대한 걸 의미해줘. 그럼 딱 보이죠? 2, 3단락은 24페이지 내용을 압축해서 넣어버린 거야. 그래서 자꾸 내가 기출 연계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생판 모르는 상태에서 가져오잖아. 그러면 2, 3단락 내용도 압축되어 있어서 어려운 데다가 정보를 더 붙여버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야. 근데 기출 연계가 조금이라도 도움받는 친구들은 이거 아는 건데 2, 3단락이 쉽게 처리되는 거야. 그럼 덧붙여진 정보만 덧붙여서 처리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의도하고 설계해서 문항을 출제하니까 정보량이 이렇게 터져나가는 겁니다. 다시 3단락. 자, 폭발 행정에서는 점화 플러그를 이용해서 점화 플러그에다 박스, 스파크에다 박스. 그러니까 플러그에서 번쩍하는 거겠죠. 왜? 연료 태우려고. 연소시켰다. 연소에다 박스. 이때 세모. 연소가 됐으니까 가솔린 같은 거, 그러니까 휘발유 같은 거 불 붙이면 펑! 막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게 뭔가 펑 터지면서 압력이 생기겠죠. 압력에다 박스. 그러니까 압력이 생겼으니까 상사점에 올라갔던 놈이 압력이 뻥 생겼네. 하사점으로 내리겠죠. 이 과정에서 동력에다 박스. 동력 발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렬이 이거야.
흡기하면서 뭐해? 공기랑 연료 갖고 와. 다시 압축하면서 공기랑 연료를 압축해. 그러니까 압축한 상태에서 플러그로 번쩍해주면은 연소가 되면서 힘이 뽕 생길 거 아니야. 그럼 그 힘을 가지고 밀어내겠죠. 그때 동력 발생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왔죠. 당연히 생각을 해봐. 동력 발생을 시키려면요, 얘들아, 흡기랑 배부를 닫아놔야지. 열어놓으면 거기로 다 빠질 거 아니야. 당연한 얘기요.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압축된 가스가 팽창되는 정도를 팽창비라고 한다. 팽창비에다 박스. 오토사이클 엔진에서 세모. 흡입과 배출이 같기 때문에 압축 비율의 역수가 팽창 비율이 된다. 몇 줄 치세요. 아마 이 비율이 뭔가 얘기할 거다. 자, 다시 이제 또 배기 행정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뿜어내야 돼. 배기가스 뿜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어떻게? 배기 밸브 열어야지. 피스톤이 힘을 받아서 하사점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가면서 위로 올라오면서 상사점으로 가면서 흡기가 닫혀있어야 배기 밸브 쪽으로 배기가스 내보낼 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2, 3단락은 여러분 2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압축적으로 써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처리가 안 되는 애들이 이미 여기서 이제 터진 거예요. 자, 이거 설명 더 자세히 안 들어도 아시겠죠? 그렇게 흐름을 푸셨다면. 자, 그러면 혹시라도 이 오탈 학생들을 위해서 24페이지 그림을 한번 가볼게요. 자, 24페이지 그림에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거야. 자, 맨 처음 단계는요, 흡기 단계예요. 그러면 배기가스가 들어오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배기 밸브를 닫아야지. 반면에 흡기 밸브는 열어놔야지. 흡기 밸브로 들어오려고 하려면 상사점에 올라간 피스톤을 내려줘야 공간이 생기면서 그 공간만큼 가스가, 그 공간만큼 연료와 공기가 들어오겠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는 거야. 여기까지가 흡기야. 자, 이제 압축할 거야. 왜? 압축시켜가지고 터뜨려야 힘이 더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압축 과정에서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냐? 이미 공기는 들어와 있는 상태, 연료도 들어와 있는 상태. 압축이 되면서 위로 당겨버리니까 밀도 있게 뭔가 압축이 되겠죠. 동시에 배기 밸브랑 흡기 밸브는 닫아놔야 얘네가 안 빠질 거 아니야. 이제 3단계는 뭐야? 폭발시켜야죠. 그럼 점화 플러그에서 불꽃 펑 하면은 당연히 연료가 연소되면서 그 힘을 하사점으로 내려낼 거 아니야. 그러면은 크랭크 쪽이 돌 거 아니야. 그럼 동력 발생에서 동력이 경달될 것이고. 됐어요? 이제 마지막 연소까지 됐기 때문에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지막 단계에서 뭐 하는 거니? 흡기 밸브를 닫아놔야 배기 밸브 쪽으로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 배기 밸브 열어놓고 흡기 밸브 닫아놓고 다시 상사점 올라오면서 빠져나가겠네. 그 그림 보면서 상상하면서 처리할 줄글이었던 거지. 이게 줄글로만은 처리가 안 된다니까요. 자, 그렇게 2, 3단락이 처리되고 났으면 이제 4단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지? 갑자기 열 효율이 나왔어. 잠깐만, 효율? 자, 1단락에 다른 색깔 형광펜 드세요. 밑에 하나, 둘, 셋, 넷, 연비를 높일 수 있었다. 형광펜 밑줄. 연비 계산된 형광펜 밑줄. 4단락 첫 줄에 엔진의 열 효율에 대한 형광펜 밑줄. 자, 열 효율은 여러분 예전에 기억날 텐데 17학년도에 출제됐었던 칼로릭 지문에서도 효율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연료가 가지고 있는 게 100의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100을 전부 다 동력으로 발생시킬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었단 말이야. 현실에서는 그게 어려워. 열 효율이 10% 20% 나기도 힘들어요. 80%는 버리는 거야. 근데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면 같은 연료를 가지고 더 많은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 훨씬 유용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야. 이제 그러면 연소에서 발생한 열이 바퀴를 돌리는 기계적 일로 얼마나 전환되는가 위에다가 써. 기출 연계. 그러니까 이미 열 효율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모르고 이걸 또 밑줄 치고 정리하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또 자, 압축비가 클수록 유리화살표, 열 효율 증가도 유리화살표. 왜 그럴까? 아마 압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훨씬 힘으로 많이 전달되기 때문일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압축비를 너무 크게 하면 유리화살표 P, 압축에 의한 지나친 온도 상승. 자, 압축에다 C, 온도 상승에다 E. 점화 플러그가 작동하기 전에 자동 발화가 돼버린다. 결과 E. 따라서 세모. 그러니까 자동 발화가 되면 의도하지 않은 발화가 되니까 뭐 통제가 안 되는지 오히려 비효율일 수도 있을 것 같다. 한계가 있다. 한계에다 P. 자, 그럼 한계에다 P1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한계는 뭐냐면 압축비를 너무 올릴 수 없다는 한계야. 두 번째, 오토사이클 엔진의 경우 동력을 발생시키는데 폭발 행정을 제외하면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봐봐. 폭발할 때만
연료가 연소되면서 밀어낸 힘인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를 생각해보면 생각을 해봐. 압축할 때도 압축하는데 힘들어가죠. 맞죠? 그 다음에 폭발할 때 빼고 다시 배기할 때도 뿜어내야 되니까 힘들어가죠. 다시 얘네를 흡입할 때도 빨아서 땡겨와야 되니까 동력이 발생하겠죠. 맞네. 오토사이클 엔진의 경우 동력을 발생시키는데 폭발 행정을 제외하면 모두 에너지 소모하는 손실이 발생한다. P2.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야. 특히 별표. 흡입 행정에서 펌핑 손실이 제일 크나 봐. 펌핑 손실이다 P2. 에킨스 사이클 엔진은 오토사이클 엔진이 갖는 가장 큰 한계인 펌핑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 S2라고 적으세요. 에킨스 사이클 엔진의 경우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사행정을 거치는 동안 피스톤은 실린더 내를 2회 운동한다. 잠깐만. 아까도 2 아니었어? 봐봐. 아까도 그림 생각해봐요. 지금 상사점에 사사점으로 내려가면서 흡기밸브 통해서 흡입을 하죠. 다시 올라가면서 압축을 하죠. 한 번 돌았죠. 다시 폭발하면서 아래로 내려가죠. 다시 배기하면서 한 번 올라가죠. 얘도 어차피 2번 도는데? 맞죠? 어차피 이 양복이야. 이 양복 옆에다 땡땡 공통점이라고 쓰세요. 에킨슨이든 오토든 공통은 이 양복이야. 하지만 세모. 압축비와 팽창비가 다르다. 그럼 여기다 한강점 있죠. 아마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겠죠. 왜? 대조해놨으니까. 서로 다르다. 윗줄 대조. 또 크랭크 축은, 그러니까 실린더는 2번 항복하지만 크랭크 축은 한 번 회전한다. 아니 생각을 해봐. 지금 그림을 봤을 때 오토사이클 엔진 같은 경우, 왼쪽 같은 경우에는요. 자, 피스톤이 위아래로 갈 때마다 한 바퀴씩 돌아야 될 것 같거든. 그런데 얘는 지금 그걸 한 바퀴밖에 안 된대. 한 바퀴만 회전한다 믿죠. 자,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면 문제에서 정보 처리를 통해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라면 일단 이 정도만 잡아놓고 가도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든 정보를 다 끄집어올라 그러잖아. 난이도 개떡상에서 풀 수가 없어. 그래서 기출 연계로 털어내는 2, 3단락이 있었다면 훨씬 편해지겠죠. 그리고 압축비와 팽창비가 문제에서 별로 요구되는 정보가 아니다 그러면 역시 그냥 구조 정도만 잡고 넘어가면 되니까 훨씬 효율적이 되는데, 그런 판단을 못하는 분들, 그런 구조를 못 잡고 같이 판단을 못하는 분들은 하나씩 다 긁고 와야 되니까 시간이고 뭐고 간에 다 힘들어지는 거야. 자, 마지막 단락 봅니다. 이제 오토사이클 엔진은 동력이 직접 생성되는 폭발 행정 때를 제외하면 흡입, 압축 행정에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비할 수밖에 없다. P. 하지만 에킨스는 폭발 행정의 이동거리를 흡입 행정의 피스톤 이동거리보다 길게 만듦으로써 S. 이게 핵심 원리인 거야. 그럼 봐봐. 문제는 알겠어. 해결 방법이 중요한 거. 해결 방법은 뭐야? 현관 비추 쳐버릴게요. 폭발 행정의 피스톤 이동거리를 흡입 행정 피스톤 이동거리보다 길게 만들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해결 방법이었던 거죠. 자, 다시 파란색 펜 들고. 그런데 세모. 고정된 압축비에서 늘린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였다. P. 팽창거리는 압축되는 정부대의 비례하기 때문이다. 비례에다 C. 이 문제에다 세모. 복잡한 운동에다가 S. PCS 화살표 연결해 놓으세요. 이러한 세모. 핵심 원리는 뭐야? 잘 보세요. 혼합기체 폭발 이후 연결된 연결병이 움직이는 거리가, 자, 황간펜으로 밑줄 칠 부분인데 핵심적인 단어예요. 보세요. 폭발에다 밑줄, 거리에다 밑줄, 연결병 움직이는 거리에다 황간펜 밑줄, 길다에다 황간펜 밑줄, 압축할 때 움직이는 거리에다 황간펜 밑줄. 즉 정리하면 이거야. 폭발 때 이동하는 거리가 훨씬 크면 되는 거네. 압축할 때. 밑에 세 번째 줄. 이로 인해 세모. 전달되는 힘도 커졌다. 결과 2. 이런 이유로 세모. 열효율 높다. 2. 자, 지금 봐봐. 솔직히 이거를 한 번에 쭉 읽고 처리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안 되는 거야. 그럼 뭐냐? 이거야. 일단 우리는 주제 구조는 잡았잖아. 주제는 뭐예요? 제가 칠판에 써놨다시피 1달러 그냥 도입이야. 오토사이클 엔진과 에킨스 사이클 엔진. 오토사이클 엔진의 문제를 해결했을 거야. 에킨스 사이클이. 2, 3달러 주제는 뭐예요? 이미 기출됐었던 오토사이클 엔진 맞죠? 4단계야. 흡입, 압축, 폭발, 배기. 4단계 사행정이야. 그렇게 한 사이클이야.
한 사이클 동안 크랭크 축은 2번 돌아. 그리고 그림 설명해가지고 원래 끝났어. 자, 중요한 건 뭐야?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왜 비효율이에요? 사단락에 PC를 보면 나오죠. 왜 비효율적이냐? 첫 번째, 압축비가 너무 상승하면 자연발화되니까 문제. 두 번째는 폭발을 제외한 나머지 3행정이 전부 다 에너지 소비야. 해결 방법은 뭐였어? 마지막 단락에 나왔죠. 첫 번째 S1 현관펜, 두 번째 S 현관펜. 첫 번째 S 현관펜은 뭐야? 폭발행정을 더 길게 만들었어. 흡입보다. 맞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할 건데? 되게 복잡한 구조를 이용해가지고 핵심적인 거 뭐라고? 폭발할 때 피스톤 거리를 더 길게 만들어서 해결했어. 그럼 그게 가장 핵심적인 원리였을 거예요. 이렇게 일단 잡아놔보자고요. 어떤 힘을 가지고 문제가 풀리는지. 됐어? 정리하면 이거예요. 둘의 차이는 뭐야? 애킨슨이 훨씬 좋다. 이유는 얘가 효율이 좋다. 그러니까 효율이 좋은 이유는 어떤 복잡한 구조를 이용해가지고 폭발할 때 거리를 흡입보다 훨씬 길게 만들었다. 우리가 처리 가능한 정보는 여기까지 집중. 자, 그럼 1번 문제는 항상 주제 구조예요. 쓰세요. 주제 구조로. 주제가 될 수 있는 원리가 있지. 포괄성, 일관성 이런 것들. 자, 그럼 생각을 해봐. 1번 선지. 그럴듯하긴 해요. 왜? 하이브리드 자동차 엔진 얘기하고 있으니까. 비교도 나와 있으니까. 에킨스 사이클 엔진도 문제가 있긴 있어. 잠깐만. 에킨스 사이클 문제 없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빨간색으로 박스 칠 건데, 하이브리드 자동차 엔진에다 박스, 비교에다 박스, 에킨슨 사이클 엔진에다 박스, 문제점에다 박스, 해결 방안에다 박스. 봐. 옆에다 써. 오답 설계 뒤섞음이라고 써요. 정보를 지금 다 섞어놨어요. 무슨 얘기냐? 정확하게는 내연기관 엔진과 하이브리드 엔진의 비교야. 그런데 하이브리드 자동차 엔진 비교라고 내연기관 빼버렸죠. 두 번째, 애킨슨 사이클 엔진은 해결 방법이고 오토 사이클 엔진의 한계를 얘가 해결한 거야. 그러니까 뭐를 뒤섞거나 뭐를 빼놓거나 했던 거잖아. 이게 다 잡히려면 결국에는 주제 구조가 잡혔으면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2번.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고연비인 이유. 당연히 이것도 주제야. 모터의 열 효율 개선 원리. 자, 2번은 뭐가 틀렸을까? 모터가 아니야. 모터였어. 옆에다 써. 범주라고. 범위를 아웃시켰어. 지금 범위는 뭐야? 내연기관 오토사이클, 하이브리드 애킨슨. 맞죠? 모터 얘기 없다. 내연기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엔진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모터라고 아예 범주를 바꿔놨죠. 그래서 좁혀놓은 게 3번이야. 하이브리드 자동차 박스 치시고 엔진에다 박스. 그 현관펜으로 2번 선지 모터에서 3번 선지 엔진으로 화살표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정답 설계, 오답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킨슨 사이클 엔진, 오토 사이클 엔진 한계 개선, 오토 사이클 엔진에다 오토 사이클에다 P, 에킨슨에다 S. 정확하게 주제 구조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주제 문제는 결국에는 일치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 주제 구조에 따른 흐름, 포괄성, 일관성에 따라서 이게 주제가 될 수밖에 없겠다는 그 사고름을 잡아주셔야 편해지는 거지. 이걸 자꾸 발췌도로 가면 헷갈리기밖에 안 해요. 자, 그러면 글의 주제는 오케이. 애킨슨 오토의 문제를 애킨슨이 해결했어. 오토는 내연기관 애킨슨 하이브로 넘어오면서 연료를 주어주고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했어.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다룰 건 핵심 원리는 뭐냐? 마지막 달에 나왔지. 그게 뭐라고? 거리. 어떤 거리? 어떤 거리요? 폭발대 거리가 더 멀다. 됐습니까? 거리가 더 길다. 흡입보다 폭발대가 더 길다.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1번 선지.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모터는 자동차 연비 향상에 기여한다. 봐봐. 앞에다가 녹색으로 쓸 거야. 1번 선지 앞에다 써. 내연기관 땡땡 오토. 화살표. 하이브리드 땡땡 애킨슨. 연비 향상 유로 화살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1번 선지는. 됐죠?
자, 2번 선지. 안에 봐봐. 이거는 기본적인 원리 이해를 못한 거야. 써놓으세요. 동력 발생 원리 이해 못함. 2번 선 옆에다 써. 동력 발생 원리 이해 못함. 그럼 잘 봐. 지금 이 지문은 자동차 엔진이에요.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바퀴를 굴려야 돼. 바퀴 굴린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폭발할 때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생각을 해봐. 폭발할 때 배기밸브를 열어놓으면 폭발했을 때 동력이 힘이 다 어디로 빠지겠어? 배기밸브로 빠지지. 배기랑 흡기를 둘 다 닫아놔야 피스톤을 아래로 밀어내면서 동력 발생시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동력 발생 원리를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게 이상하다는 발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일치로 풀긴 정말 어렵고요. 왜? 찾아지긴 해. 근데 이게 이 단어를 찾고 내용을 찾으려면 생각을 해봐. 2번만 찾는 게 아니잖아. 1번 선지부터 단어 하나하나 다 찾아야 되고 2번 선지 단어 하나 다 찾아야 되고 자칫 실수해서 그럴듯하게 모여버리면 안 보여가지고 다시 들어와야 되고 일치론 절대 못 푼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 정신건강이 이로워요. 왜? 12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그게 될 리가 없어. 됐죠? 그런 원리로 2번 선지 골라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프 같이 볼게요. 그래프 보세요, 그래프. 3번 문제, 정답은 2번이야. 2번에 2번 끝. 자, 3, 4번 문제로 가서 그래프로 갈 건데, 잘 보세요. 지금 부피는 오른쪽으로 할수록 커지는 거야. 왼쪽으로 할수록 작아지는 거야. 그리고 실린더 내부 압력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할까? 근데 생각을 해봐. 실린더 내부 압력은 언제 가장 커질까? 폭발할 때겠지. 동력 발생해야 되니까. 이해됐어요? 자, 부피는 언제 가장 작아질까? 압축했을 때 또는 배기하면서 상사점 올라왔을 때겠지. 그 V1 밑에다 쓰세요. 상사점이라고. 상사점일 때 피스톤 공간이 제일 작겠잖아.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피스톤이. 실린더 내부 공간이 제일 작을 거 아니야. V3 옆에다 쓰세요. 하사점이라고. 그럼 끝났어. 봐봐. 여러분 잘 봐요. 폭발하는 순간 폭발의 힘이 뭔가를 피스톤을 확 밀어낼 거니까. 맞죠? 그때 힘이 확 올라가야 돼. 즉 압력이 확 올라가야 돼. 그러네. 2번에서 3번 위로 와서 살펴. 옆에다 써. 폭발이라고. 이게 아마 폭발이겠죠. 2번에 3번 올라가면서 폭발했을 거 아니야. 자, 두 번째. 3번에서 올라간 다음에 폭발한 다음 뭐였어? 이제 배기가스 내야지. 배기가스 나오는 게 뭐겠어요? 3번에서 4' 또는 3번에서 4겠죠. 거기로 쭉 화살표 해놓고 100이라고 쓰세요. 됐죠? 자, 두 번째. 그럼 4번에서 1번으로 가면서 흡입 1번에서 2번으로 가면서 압축이겠네. 또는 최소한 모르겠으면 1번에서 2번으로 가면서 압축했을 거 아니야. 그럼 폭발해야 아마 2번에서 3번 가면서 올 거고. 또는 이거네. 3번에서 4번 또는 4'이 100이가 아니라 폭발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폭발하면서 상사점이 사사점으로 밀어내는 과정까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걸 좁히고 발치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다 쓰세요. 그래프 이해. 원리 이해의 중심은 주제구조 잡고. 색깔 바꿔서. 디테일은 좁히고 발치도. 좁히고 발치도 해보니까 2번에서 3번으로 폭발하면서 순간적으로 힘을 싹 밀어내면 그러겠네. 피스톤을 아래로 밀어낼 거니까 그러면서 내부 공간도 생길 거 아니야. 하사점으로 내려올 거 아니야. 좁히고 발치독을 해봐. 해봤더니 보이죠. 폭발 때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온다고. 그럼 3번에서 4' 또는 3번에서 4번은 매기가 아니라 뭐겠어? 폭발 행정이야 계속. 그러면 왜 4'과 4가 있는지도 알겠죠. 4'과 4에서 뭐가 더 멀리 가? 4'이 더 멀리 가, 4가 더 멀리 가잖아. 즉 뭐를 길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폭발할 때의 길이를 더 길게 놓은 거야. 폭발 밑에다가 길이 더 길게라고 써. 길이 위로 와서 이렇게라고 써. 그럼 끝났죠. 4'은 뭐겠어? 기존의 오토 사이클이에요. 4' 옆에다 오토. 4는요. 에킨슨. 왜? 폭발할 때 길이를 더 길게 만든다 그랬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니?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이해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다시 한번 그래프 설명해 여러분. 봐봐. 지금 V1은
부피가 제일 작을 때니까 상사점일 때야. 그럼 일단 상사점이 올라왔을 땐 두 가지야. 압축 또는 폭발. 맞죠? 또는 배기하면서 뿜어낼 때. 근데 생각을 해봐. 지금 압력이 순간적으로 확 올라가려면 폭발시켰을 때겠잖아. 그러니까 2번에 3번으로 가면 폭발이야. 그리고 폭발된 힘이 압력이 생기면서 그 압력이 피스톤을 밀어내면 다시 내부 공간은 상사점에 사사점으로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3번에서 4' 또는 4번으로 내려가면서 폭발된 힘이 피스톤을 밀어내는 과정을 얘기했을 거라고. 그런데 4'보다 4가 더 길잖아. 두 개를 비교해놨잖아. 뭐겠어? 간단하네. 4'까지 가면 길이가 짧잖아. 4까지 가면 길이가 길잖아. 그러면 당연히 4가 에킨슨이고 4'이 오토겠지. 왜? 그렇게 폭발 길이를 길게 만들어 소유를 높였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 A와 B 둘 중 하나는 오토 사이클, 그게다 4'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다른 하나는 에킨스 사이클 4라고 적어놓으세요. 사이클 A는 이게 오토지. A 옆에다 오토라고 쓰세요. 사이클 B는 잠깐 거꾸로 썼네. 4' 있는 게 오토야. 그러니까 B가 오토죠. A가 에킨슨이겠네. 자 봐봐. 지금 우리가 마지막 달러에 형광펜 밑줄 친 게 뭐예요? 마지막 달러에 형광펜 밑줄 친 게 뭐야? 폭발 현장의 피스톤 거리를 길게 만들었다고. 이동 거리를 길게 만들었다고. 그게 지금 에킨슨이라. 그러니까 4가 더 길잖아. 그게 에킨슨이잖아. 그게 뭐예요? 지금 보기에서는 A잖아. 됐어? 형광펜으로 보기에 에킨슨 넘버 4 A는 한 사이클 0, 1, 2, 3, 4, 0에다가 형광펜 밑줄 치시고 에킨슨이구나 잡아놓으셨어야 돼요. 그럼 당연히 기억 같은 거 묻겠죠. 기억이 뭐예요? 기억이 어딨냐? 기억이 어딨어? 산문단이요? 동력 발생. 폭발해가지고 밀어낼 때잖아. 그러면 2번에 3번 또는 밀어내는 거니까 3번에서 4번이라고 생각을 하겠네. 맞죠? 그러니까 봐봐. 헷갈리니까 이상 과정을 빼놔버렸잖아. 맞잖아. 왜? 2, 3도 폭발이고 3, 4, 4'도 폭발이야. 근데 2, 3을 써놔버리면 헷갈릴 거 아니야, 애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2, 3 빼버리고, 야, 3, 4' 또는 3, 4야 라고 한 거잖아요. 정답 3번이겠죠, 그러면. 이해됐어? 그러니까 봐봐. 이게 희한하게 2번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내가 2번의 정답이 2번인 이유가 뭐라 그랬어? 동력 발생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 질문도 정답이 뭐야? 이 3번 문제도. 동력 발생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계속해서 오른쪽 윗글 보기로부터 추론하래요. 자, 1번 선지 봐라. 사이클 A와 B의 피스톤이 상사점에 도달했을 때는 V1이다. 우리 아까 읽었잖아. 옆에다 쓰세요. 그래프 이해라고. 자, 봐봐. 열 효율이 좋은 거는 4'과 4기 때문이야. 그럼 봐. 4'일 때 V2. V2에다가 4'이라고 적어. V3는 4예요. 즉 4일 때 더 길어져서, 폭발일 때 거리가 더 길어져서 좋은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V3가 V2보다 더 크다. 즉 4일 때 더 멀리 갔다. 맞네? 자, 3번. V2는 변화가 없다고요? 아니, V2가 왜 변화가 없지? 봐봐. 사이클 B는 지금 뭐였어? 오토였죠. 맞잖아. 오토였잖아. 즉 효율이 떨어질 때 4'일 때 사이클 V2는 4'. 맞아. 근데 봐봐. V1을 크게 만든다고? V1 압축을 봐봐. V1 밑줄 압축이라고 써. 그러네. 압축 B가 커지면 어떤 확률이 높아진다? 자연 발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나오지 않았냐? 잠깐만. 그렇지. 이게 낚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V1 5번 선지 밑에 가서 V1 땡땡. 이거는 부피예요. 맞죠? 그럼 봐봐. 상사점일 때 부피가 크면 압축은 많이 된 거야, 적게 된 거야? 그림 그리면 간단하다니까. 여러분 봐봐요. 자, 이렇게 있어. 피스톤이 상사점 하사점을 왔다 갔다 할 거야. 피스톤이 예를 들면 지금 상사점 올라갔다고 칩시다.
자, 상사점 올라갔다고 칩시다. 얘가 부피가 더 크잖아, 지금. 얘보다. 압축이 많이 된 거야, 적게 된 거야? 얘가. 적게 된 거지. 똑같은 공기를 얘를 더 압축을 많이 한 거고 더 압축을 덜 한 거잖아요. 즉, 부피가 클수록 압축은 덜 된 거지. 이해됐어? 그렇게 낚았네. 그래서 부피 위로 화살표, 압축비 아래로 화살표. 부피가 크다는 건 압축이 덜 됐다는 거. 그러면 자연 발화 가능성도 낮아진다는 거. 핵심 원리 이해했으면은 3번 같은 것도 보였다는 거. 그러니까 봐봐. 세부 디테일을 끌고 온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구조 잡아 이번 문제 풀리는 거고, 2, 3번 문제는 동력 발생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고, 특히나 그래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마지막 4번 문제는 그런 글의 주제적인 최상위 또는 차상위 정보들을 구조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인간화 원리가 보이는데, 즉 상사점의 부피를 키워버리면 압축을 덜 하게 되고, 압축비가 커질수록 자연 발화가 되는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4달러에 세팅을 했다. 그 내용을 연결 짓는 사람들은 야, 부피가 커졌는데 압축비는 작아진 거 자연 발화 가능성은 낮아지는 건데, 좁히고 그 내용이 있는지 발췌도 역시나 있구나. 정답 3번을 이렇게 설계했구나. 이런 흐름으로 스무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느낌인지 잡았을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24페이지가 자기가 지금 수업 듣기에 적당한 난이도일 수도 있고, 20페이지가 적당한 난이도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정규반이 20페이지로 가요. 당연하지만. 왜? 요즘 수능 수준이니까. 하지만 보충 영상은 24페이지께 올라올 거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하고 판단되면 꼭 들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